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중원 핵심 요주와 키미히가 10년 만에 갈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이 키미히와의 재계약 협상을 철회하면서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곳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독일과 뮌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에른 앤드 저머니는 PSG는 키미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챔피언 PSG는 이미 작년 여름 키미히를 원했으나 키미히가 이적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다시 키미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키미히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재계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아직 뮌헨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미히는 뮌헨은 물론 독일 대표팀 핵심 자원인데요. 미드필더와 라이트백까지 고루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경기 조율 능력, 탁월한 패스 능력으로 과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자국 레전드 필립 람의 후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라이프치히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재능을 보였던 키미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5년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내 입지를 넓혔고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주장단에 포함됐습니다. 뮌헨이 승승장구할 때 그 곁에는 언제나 키미히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뮌헨의 6관왕을 이끌며 피파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미히와 뮌헨의 동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이번 여름 뮌헨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 시즌 안에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뮌헨은 키미히를 자유계약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뮌헨은 키미히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뮌헨은 키미히와 재계약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키미히에게 건넨 제안은 상향됐고 구단은 키미히가 최종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미히가 뮌헨에서 더 오랫동안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키미히가 뮌헨의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독일 유력지 빌트는 키미히는 뮌헨의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뮌헨은 키미히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뮌헨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키미히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키커 역시 뮌헨이 키미히에 대한 재계약 제안을 철회했다. 뮌헨은 키미히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재계약 여부는 키미히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뮌헨이 재계약 협상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도 뮌헨은 2028년까지 2천만 유로 약 302억 원 상당의 연봉으로 재계약하는 제안을 철회했다. 키미히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뮌헨과 키미히 모두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키미히의 재계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뮌헨은 키미히가 구단 최고 수준의 연봉 제안에도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키미히가 뮌헨과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라지만 월드 클래스 기량을 가지고 있는 키미히를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구단들이 키미히와 협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세 팀이 키미히 영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소속팀 PSG까지 뛰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만약 키미히가 PSG로 이적하게 된다면 김민재 대신 이강인과 함께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키미히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어 이강인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